이단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 각 분야의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는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국민대화합 캠페인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새해부터 시작됩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배감중앙교회 조복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봉사단체로 위장해 다양한 공헌 활동과 문화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사회 각 분야의 우수 자치단체와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한 시상식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국제문화, 행정,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치단체와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운영위원회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 시상식을 신천지 산하조직으로 알려진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행사로 소개했던 겁니다. 해당 언론사 담당 기자의 사실 확인차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나중에 전화하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시상식을 주관한 S일보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관계자 A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 신천지 교인인 간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신천지에 종교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우리 본부장이에요. 이 매체는 신천지 광고도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광고료를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고 있을 뿐 신천지 유관단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기사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나가고 광고가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데 우리 기자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신천지하고 관계가 좋아서 광고를 좀 많이 가진 거예요. 또한 이 단체는 지난해 시상식에서 HWPL 대표인 이만희 씨를 인류평화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교인이 일부 언론사의 요직으로 재직하면서 활동하거나 교주의 수상을 홍보하는 모습은 이전부터 포착되어 왔다며 이번 행사가 신천지와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신문사를 신천지가 마치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장악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언론사에 신천지인들이 간부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신문사들이 언론사들이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홍보 매체로 사용해가지고 도수 올려주고 매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협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회봉사나 미디어를 활용한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점차 광범위해짐에 따라 한국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이념과 세대, 성별 등을 이유로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티비가 국민대화합을 위한 캠페인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새해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 반목을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참여 교회들이 매주 기도회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구티비에선 방송과 인터넷으로 교회별 기도회 실황을 전하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도 방송을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교회는 구티비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용인 지역 26만 성도의 연합체인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39회기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엔 배감중앙교회 조복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조 목사는 용인시 850여 교회가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히 용인시의 기독교 역사를 담은 요람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장으로 취임한 기흥중앙교회 이승준 목사는 다음 세대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표회장을 잘 섬기면서 용인시 복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교계 인사를 비롯해 이동섭 국회의원, 정찬민 전 용인시장 등 정계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용기총과 함께 동성애 합법화 반대 등 복음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찾아보기 어려워진 성탄절 새벽송의 명맥을 이어가는 교회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향후 전망 취재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탄절 새벽이면 곳곳에서 들리던 캐럴 소리가 뜸해진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요즘 지역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에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새벽송 문화를 잇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는 24일 밤이면 인근 지역을 돌며 새벽송을 부릅니다. 안양 세종안교회는 새벽송 대신 성탄절 저녁마다 인파로 붐비는 시내로 나가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협성대 전창희 교수는 한 논문에서 새벽송은 교회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육신 사건을 세상에 성육시키는 예전적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호황을 치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성장이 절실한 중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도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어 글로벌 공급 사슬이 무너지면 두 나라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위험한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김 씨 사망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곳곳에 있는 또 다른 용균이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남 고성의 한 화력발전소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발전소 한 직원은 일부 문제만 개선되고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1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 계좌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출금이나 이체도 가능합니다. 은행 앱을 일일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문제는 통합에 따른 보안입니다. 벌써부터 보안은 뒷전이고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맞듣지 않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처럼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19일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안건 모두 과반을 넘겨 가결했습니다. 이후 상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미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족벌 경영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사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학단체 관계자들은 모든 사학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애경그룹 계열사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들어갑니다. 제주항공은 18일 이스타홀딩스와 주식 매매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수는 저비용 항공사 선두 자리를 굳히려는 제주항공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스타항공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일본 여행 기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방일 한국인 수는 20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1% 급감했습니다. 올해 8월 이후 감소율이 두 자릿수대로 커진 방일 관광객은 올 한 해 전체로는 전년 대비 22% 줄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평화교회가 장로, 집사, 권사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산 동로회 노회장 전재전 목사는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자 대표 신용탁 장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은혜롭게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미션 아일랜드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인 미션하우스 글로벌센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1월 부천에서 문을 연 센터는 최근 인천 중산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미션 아일랜드 장기용 대표는 앞으로 이곳이 세계 선교사역의 중심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션하우스 글로벌센터를 이용하려면 파송 증명서를 통해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기윤실은 공명선거 감시단을 조직해 선거기간 내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SNS나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선거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내달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새해 청지기 재직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성전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교회의 건강성과 동역자로서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주 강사로는 교회건강연구원 이효상 원장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괌태평양교회 허영모 목사가 나섭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